안녕하세요, 여러분. 70세 이후 건강한 삶의 비밀 6가지. 50에서 60대부터 꼭 알아야 할 사실. 당신이 놓치고 있는 건강 팁은 70세를 맞이한 지금 혹은 50대나 60대에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은 건강을 유지하며 길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체력의 저하나 건강에 대한 불안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다면 불안을 줄이고 자신의 삶을 더욱 즐길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0세를 초과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한 사람들은 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우유를 마시면 골다공증 위험을 줄이고 가벼운 산책을 습관화하면 근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웃는 것이 정신적 안정감을 가져다주며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70세를 맞이한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는 6가지 비결을 소개합니다. 이 비결들은 50대나 60대의 여러분이 지금부터 실천함으로써 미래의 자신을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의견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 튼튼한 뼈를 지키기 위해 우유를 더 마시세요. 70세를 넘어서면 골다공증은 고령자에게 매우 일반적인 질병이 됩니다. 젊었을 때처럼 칼슘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없게 되면서 뼈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특히 넘어지거나 가벼운 충격을 받았을 때 뼈가 약해져 쉽게 골절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심각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연식품에서 칼슘을 보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유는 가장 흡수가 잘 되는 천연 칼슘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체내에서 빠르게 처리되고 대사될 뿐만 아니라 근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고품질 단백질과 같은 많은 중요한 영양소도 제공합니다. 또한 우유에 포함된 비타민 D는 칼슘이 체내에서 효과적으로 흡수되도록 돕고 칼슘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뼈에 흡수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유에는 인, 마그네슘, 비타민 B12와 같은 다른 영양소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뼈 건강 유지에 유익합니다. 규칙적으로 우유를 마시는 것은 단순히 칼슘을 보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령자에게 우유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소화기관을 지원하며 일상적인 신체 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고령자들은 종종 자신의 몸에 칼슘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칼슘을 신속히 보충하지 않으면 심각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뼈가 약한 경우 가벼운 부상조차 골절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이는 장기적인 영향을 미쳐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식단에 우유를 포함하는 것은 뼈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더욱 활기를 얻는 데에도 유익합니다. 피로감이나 쇠약감을 느끼고 나서야 뼈 건강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지 말고 간단한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우유를 마시는 습관을 통해 뼈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70세가 되어도 더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세요. 2. 햇빛을 쬐며 비타민 D를 늘리고 뼈와 관절을 보호하세요. 자연이 주는 귀중한 선물인 햇빛은 단순히 따뜻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인간 건강에 꼭 필요한 생명 에너지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햇빛에서 얻는 비타민 D는 고령자의 몸이 튼튼한 뼈와 관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심적인 요소입니다. 70세가 넘으면 몸이 노화되기 시작하고 음식에서 비타민 D를 흡수하는 능력이 이전만큼 좋지 않게 되므로 정기적인 햇빛 노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인
칼슘의 흡수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 결핍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골다공증은 가장 일반적이고 심각한 위험 중 하나입니다.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뼈는 특히 고령자에게 위험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가벼운 낙상조차 골절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령자의 회복 과정은 더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햇빛은 뼈와 관절 건강을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연 에너지가 풍부한 햇빛은 정신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아침 햇살의 부드러운 빛은 몸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활기차게 하고 피로와 우울함을 해소해 줍니다. 매일 아침 햇빛을 받으면 자연의 에너지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햇빛이 닿을 때마다 생명의 고동을 느끼며 자연과 연결됩니다. 이 감각은 영혼을 편안하게 하고 평화를 가져다 주며 고령자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내에만 앉아 있기보다는 하루에 최소 15에서 30분은 햇빛을 쬐세요. 이상적인 시간대는 햇빛이 부드럽고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는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입니다. 이 시간대는 뼈와 관절을 보호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D를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큰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코니나 작은 정원에 앉아 있거나 부드러운 햇살 아래서 천천히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햇빛이 피부에 닿고 세포 곳곳에 따뜻함이 스며들어 몸이 활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햇빛은 몸에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마음을 밝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훌륭한 약입니다. 자연의 마음을 열고 매일 햇빛이라는 멋진 선물을 받아들이세요. 뼈와 관절 건강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영혼도 치유되어 기쁨과 신선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노년기는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 안정된 마음으로 평화로운 햇빛을 즐길 때입니다. 3.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대화를 더 자주 나누세요. 노년기를 맞이하면 고령자들은 고독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쁜 생활의 활기찬 리듬은 점차 희미해지고 자녀들은 성장하여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며 사회적 모임의 빈도는 줄어듭니다. 고독은 기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고령자들은 집에 틀어박히고 대화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우울증, 기억 상실, 인지 능력 저하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적 연결은 마음을 예리하게 유지하고 활기를 주는 귀중한 약입니다. 자녀, 친구, 이웃과의 간단한 대화는 기쁨과 연결, 그리고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일상생활에 관한 작은 이야기, 추억 또는 단순한 따뜻한 인사만으로도 고령자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일부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는 고독감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뇌를 자극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 뇌는 정보를 처리하고 반응하며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뇌는 더 유연하고 강력하게 기능합니다. 사회적 연결을 정기적으로 유지하는 고령자들은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인지 능력이 더 뛰어나고 기억력 저하도 적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교적 교류의 장점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 자신을 젊고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울 기회도 생깁니다. 대화를 통해 새로운 세계, 다른 관점,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영감의 원천이 열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는 비록 삶의 만년에 있더라도 여전히 삶에는 즐길 것과 탐구할 것이 항상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마음을 여세요. 침묵이 노년의 빛을 점점 어둡게 만들지 않도록 하세요. 모든 대화는 연결하고 기쁨을 느끼고 공유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대단한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추억, 날씨의 변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느낀 감정 같은 일상적인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단순해 보이는 것들이 깊은 의미를 가져다주며 여러분의 마음과 주변 삶과의 강한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연결은 장소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즐겁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상적인 사소한 대화로 고독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니 고독에 갇히지 마세요. 마음을 열고 연결하세요. 그러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이 의미 있는 삶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4. 마음을 젊게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이 웃으세요. 웃음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고 심신의 건강을 개선하는 놀라운 자연의 약입니다. 우리가 웃을 때 몸은 엔돌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대량으로 생성합니다. 엔돌핀은 통증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쾌감을 가져다주는 천연 화학 물질입니다. 70세가 되어 시간이 젊었을 때만큼 길지 않을지라도 낙관적인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남은 소중한 순간을 즐기고 심지어 더 오래 살기 위한 열쇠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웃음은 단순히 기쁨일 뿐 아니라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는 긍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웃음은 인생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짐을 덜어주며 영혼을 때로는 잊고 지냈던 순수함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특히 웃음은 스트레스나 불안 증상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과 싸우는 데에도 탁월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질환은 고독감이나 피로감 때문에 많은 고령자들이 겪는 흔한 문제입니다. 더 많이 웃는 것은 스스로에게 휴식 시간을 주고 영혼을 영원히 젊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웃거나 일상에서 사소한 사건들, 자녀나 손주들과의 즐거운 대화 등으로도 여러분은 내면의 생명을 키워나갑니다. 기쁨은 석양, 따뜻한 차 한 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등 작은 일들로부터 생겨납니다. 웃음은 정신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으니 마음을 열고 인생의 기쁨을 받아들이세요. 낙관적인 영혼은 평온함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주변 모든 일을 가볍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이 웃을 때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없앨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웃음은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고령이 되었더라도 영혼은 여전히 젊고 강하며 활기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일 일상에서 사소한 일이라도 더 많이 웃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웃는 마음은 삶의 여정을 확실히 걸어가고 매일을 선물로 받아들이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몸과 마음을 날카롭게 유지하기 위해 항상 배워보세요. 70세가 되면 평생 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 덕분에 더 이상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학습에는 나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고령자가 되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뇌를 유연하게 유지하고 정신적으로 날카롭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이것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를 탐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운동하고 자극하지 않으면 점차 그 기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기억력, 민첩성, 사고력을 유지하고 자극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책을 읽거나 그림 같은 예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한 단기 코스에 참여하거나 최신 기술에 대해 배우는 것은 모두 삶을 신선하고 의미 있게 느끼게 해줍니다. 교훈은 책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경험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젊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거나 이전에 시도할 기회가 없었던 새로운 취미를 통해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학습은 단순히 정신적인 명료함을 유지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나이에 관계없이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활발하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은 특별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지적인 도전을 했을 때 육체적으로가 아닌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의미 있는 성취는 흥분, 기쁨, 그리고 계속 나아갈 동기를 줍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제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처음으로 그림을 완성했을 때 또는 최신 기술을 활용해 자녀나 손주와 쉽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느낄 자부심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경험들은 여러분의 나이를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또한 지속적인 학습은 삶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노년은 끝나는 단계가 아니라 주변의 신비를 계속 발견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더 알고 싶다, 더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진 한 인생은 항상 흥미롭고 놀라운 것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능에는 한계가 없으며 나이에 관계없이 정신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학습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들어 보세요. 거대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호기심으로도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라 지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기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매일이 배움과 도전, 그리고 인생이 늘 새롭다고 느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6.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누구도 탄생, 노화, 질병, 죽음이라는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각 단계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자신을 돌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70세가 되면 몸에 많은 변화가 생기며 저항력이 이전만큼 강하지 않게 되고 질병의 징후가 조용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자기관리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단지 질병을 발견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인 징후를 예방하며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혈관 질환, 관절 손상, 당뇨병, 심지어 암과 같은 질병이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복 가능성을 높이고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몸이 명확한 경고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기에 접어들면 시간을 내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단순한 검사라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심각한 위협으로 발전하기 전에 발견하여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걱정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자기의 행위이자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투자로 생각하세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최대한 돌보고 있다는 안심감을 주며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망설이지 말고 의사의 진찰을 받으세요. 이는 더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0세부터의 건강 생활을 위한 6가지 비결은 어떠셨나요? 이 포인트들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동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70세 혹은 그 이후의 삶을 건강하고 밝게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이 비디오를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셨나요? 또한 건강이나 생활에 관한 다른 조언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비디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상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